경비원 박 씨의 낡은 윤리교과서. 오늘 백사동 남자가 던진 분리수거 쓰레기를 치우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쩌지? 경비반장한테 또 밑보이면 재계약이 힘들 텐데. 죽은 아내는 나보고 좀 쉬라고 꿈에 나오려나. 아니, 무엇보다 내가 평생 아이들에게 가르친 정직과 예의가 이 경비실 창문 밖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된 것만 같아 두렵다. 나는 과연 존엄하게 늙어가고 있는 걸까? 자정 12시 5분. 박만수 씨는 1.5평 남짓한 경비 초소 안에서 식어버린 믹스커피를 들이켰다. 초소 안은 낡은 전기 라디에이터가 윙윙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고 창밖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었다. 그는 35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칸트와 맹자를 가르쳤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삶을 역설했던 그의 입은 이제 입주민들의 불법 주차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며 욕설을 삼키는 데 쓰이고 있었다. 가장 큰 골칫덩이는 천사동 1502호, 일명 아우디 차주였다. 40대 초반에 그는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었는데 만수 씨를 마치 자신의 개인 하인처럼 대했다. 어이, 경비 아저씨. 내가 택배 문 앞에 두라고 했잖아. 왜 경비실에 맡겨? 아, 선생님. 규정상 고가품은 분실 우려가 있어서. 규정? 내 관리비로 월급 받는 주제에 무슨 규정 타령이야. 융통성 없게 진짜. 그날 밤도 만수 씨는 1502호 남자가 내던지듯 버리고 간 치킨 박스를 다시 주워 분리수거를 해야 했다. 기름이 묻은 손을 닦으며 그는 쪽창에 비친 자신의 늙은 얼굴을 보았다. 주름진 눈가, 희끗한 머리. 선생님 소리를 듣던 박만수와 어이, 아저씨 소리를 듣는 박만수는 같은 사람인데 세상은 그를 다르게 취급했다. 잠들기 전 그는 좁은 간이 침대에 누워 아들의 문자를 확인했다. 아버지, 이번 달은 용돈 못 보내드려요. 죄송해요. 만수 씨는 화면을 끄고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내가 너무 오래 사는 건가? 아들에게 짐만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나 당하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 다음 날 저녁 아파트 단지가 소란스러워졌다.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차기 유력당 대표 후보인 강철민 의원이 이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난리가 났다. 강 의원이 이 아파트의 주거 환경 개선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 현장 시찰을 온다는 것이었다. 1502호 남자는 신이 났다. 그는 입주자 대표 자격으로 강 의원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아침부터 만수 씨를 들들 볶았다. 아저씨, 오늘 VIP 오시니까 낙엽 하나도 없게 싹 쓸어놔요. 그리고 저기 화단에 담배꽁초. 눈이 삐었나 저게 안 보여요? 그는 만수 씨의 정강이를 툭툭 치는 신용을 하며 모욕을 주었다. 만수 씨는 묵묵히 빗자루질을 했다. 그의 굽은 등 위로 11월의 찬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오후 5시 검은색 세단 행렬이 아파트 정문에 들어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강철민 의원이 차에서 내렸다. 1502호 남자는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비굴할 정도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의원님,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제가 천사동 입주민 대표입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1502호 남자는 강 의원의 손을 잡으려 애를 쓰며 안내를 시작했다. 일행이 경비 초소 앞을 지나던 그때였다. 만수 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초소 안에서 분리수거 자루를 정리하고 있었다. 혹여나 높으신 분들 행차에 방해가 될까봐 몸을 숨기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강철민 의원이 걸음을 멈췄다. 강 의원의 시선이 낡은 경비복을 입고 등을 돌리고 있는 한 노인에게 고정되었다. 의원은 수행비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큼성큼 경비 초소 쪽으로 다가갔다. 혹시 실례지만. 강 의원의 목소리에 만수 씨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눈이 마주친 순간 강 의원의 눈이 커졌다. 1502호 남자가 끼어들었다.
아, 의원님. 이 사람은 그냥 경비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조용히 하세요. 강 의원이 1502호 남자의 말을 날카롭게 잘랐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다. 차기당 대표 후보인 그 거물 정치인이 흙 묻은 작업복을 입은 만수 씨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선생님, 박만수 선생님 아니십니까? 저 철민입니다. 3학년 2반 반장 강철민. 현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다. 플래시 세례도 멈췄다. 만수 씨는 안경을 고쳤으며 덤덤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철민이. 그래, 철민이구나. 뉴스에서 많이 봤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더구나. 강 의원은 만수 씨의 두 손을 꼭 잡고 일어섰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등록금 없어서 자퇴하려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 몰래 제 책상 서랍에 봉투 넣어주신 거. 그리고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로 증명하는 거다라고 해주신 말씀, 저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제 정치 인생의 뿌리는 선생님이십니다. 주변의 기자들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거물 정치인의 참된 스승과의 재회라는 특종감이었다. 강 의원은 옆에서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는 1502호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하지만 품위 있게 말했다. 대표님이라고 하셨나요? 이분은 제 인생의 은사님이십니다. 이 아파트의 품격은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여기 계신 어른들을 대하는 주민들의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 모습은 글쎄요, 실망스럽군요. 1502호 남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주변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사람 평소에 경비 아저씨한테 함부로 하더니 꼴 좋다. 그날 밤 만수 씨의 좁은 경비 초소에는 강 의원이 보내온 최고급 과일 바구니와 홍삼 세트가 놓여 있었다. 1502호 남자는 늦은 밤 슬그머니 내려와 음료수 한 박스를 놓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다시 밤 12시 5분. 만수 씨는 아들에게서 온 문자를 보았다. 뉴스를 본 모양이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만수 씨는 믹스커피 대신 강 의원이 두고 간 따뜻한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의 바람은 여전히 찼지만 초소 안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는 잠들기 전 늘 하던 걱정 대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래. 헛살지는 않았어. 내일은 허리 펴고 출근해야겠구먼. 그의 입가에 3년 만에 가장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